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수학에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혹은 고등수학에서 얘가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초등 자녀를 키우거나 혹은 중 자녀를 키울 때 주로 많이 질문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도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과를 가도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아이의 학습 상황을 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가서도 혹은 이과를 가서도 수학을 1등급, 그러니까 4%죠. 4% 안에 얘가 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경험상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이 정도 이렇게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은 뭐 전교 5등 안에 들더라. 뭐 이과에 가도 1등급은 하더라. 이런 경험적인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학교부터는 수학 시험을 보고 수학 학교 시험을 보면 이제 등급이 나오죠. 절대평가 등급이 나와서 A등급, 뭐 B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A등급이 이제 90점 이상이에요. 90점 이상. 근데 이제 뭐 특목고를 지원을 하거나 뭐 가령 이제 뭐 자사고를 지원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선발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등급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이제 A등급, 즉 9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적으로는 한 40% 정도가 A등급이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도 학생들을 가르치면 중학교 수학 성적이 한 90점 이상인 학생들이 일반고를 가게 되면 본인의 어떤 수학 실력과 심화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 내신 수학 등급이 1등급에서 한 4등급까지 일반고 기준으로는 그렇게 가는 걸 많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수학 성적을 가지고 얘가 고등학교를 가서 수학을 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는 크게 무의미하겠죠. 이제 90점 이상 받아봤자 수치적, 통계적으로도 그게 40%대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1%가 1등급이 내신 1등급이 4%, 2등급이 누적해서 11%, 그 다음 3등급은 누적해서 23%, 4등급이 누적해서 40%까지 얘기하니까 중학교 90점대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 봤자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수학 실력에 따라 이렇게 흩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 성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먼저 초등학생인 경우는 초등학교 수학 개념책들 있잖아요. 뭐 가령 디딤돌 기본이라든지 혹은 디딤돌 응용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책들은 본인이 따로 개념 설명을 듣지 않고도 그 정도는 혼자서 이해하고 푸는 학생들, 거기다 더하기 심화책, 예를 들면 최상위 같은 심화책들을 정답률이 8, 90%대 나오는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과를 가서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특히 최상위 정답률이 한 90%대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지문이 거의 없다가 맨 뒤에 하이 레벨에서 한두 개 정도 틀리고,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것도 간단하게 이제 뭐 아이디어라든지 힌트를 주면 본인이 수월하게 풀어내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일단 개념책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심화책인 최상위 정도는 정답률이 8, 90%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학교 수학을 기준으로 보면 처음 배우는 책을 한 센 수학 정도 난이도를 소화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가령 1학년 1학기를 처음 선행을 한다. 센 수학 정도 난이도를 C단계까지 특별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소화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센 수학 정도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교재로는 일품이나 최고 득점으로 갈 수 있거든요. 3권 정도 풀리고 갈 거면 그 다음 교재로 블랙라벨이나 A급 최상위 정도에 골라서 이렇게 풀어서 그러니까 처음 선행 과정을 할 때 센 정도를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심화책으로 1품, 그리고 한 권 정도 더해서 블랙라벨이나 뭐 A급, 최상위 요 정도까지 한 3권 정도를 무난하게 소화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가고 혹은 이과를 가도 충분히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처음 배우는 게 센 수학 정도 수준의 책을 무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화책으로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심화를 하는 거죠. 센 다음에 1품, 1품 다음에 블랙라벨 요 정도 라인으로 가는 학생들. 자, 그리고 이제 고등 수학을 선행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보통 초등학교 때 이제 중등 수학을 선행을 많이 하고 중학교 때 이제 고등 수학 선행을 하는데 처음 배울 때 기본 정석, 부교재로 센 수학 정도를 무난하게 소화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책을 기본 정석으로 하고 그다음 부교재로 센 수학을 해도 뭐 연습 문제나 센 수학 C단계까지 무난하게 소화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 무난하게 소화하면 세 번째 책으로 실력 정석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실력 정석 3권 정도 끝내고 한 과정에 대한 선행이 끝났으면 그 다음 또 선행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 학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제가 가르쳐보면 일반고를 가면 고려 수학이 전교권에 있고 자사고, 특목고 그런 데를 가도 수학을 1등급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이과를 가도 물론 잘하게 되고요. 자,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성적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기에 가면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충격에 많이 빠지죠.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평가라서 얘가 90점 혹은 95점, 100점 이렇게 받았는데 일반고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이 3등급이다 혹은 4등급이다 그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판단이 되는데 중학교 때 90점 받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1등급 나오더라 아니면 1, 2등급 왔다 갔다 하더라 아니면 3, 4등급밖에 못하더라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냥 고1 때 안정적으로 1등급 받는 학생들은 고2, 고3 계속 이과를 가더라도 수학을 계속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1 때가 이제 대혼란기죠. 보통 아까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들에 맞춰서 자녀들을 판단을 못 하시고 그냥 학교 시험 성적 정도로 판단을 하시거나 얘가 선행을 얼마나 뽑았다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잘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가면 혼란에 빠집니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이제 수학 실력에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큰 학원들도 운영을 하고 그러면 초등부하고 중등부를 기반으로 한 학원들이 보통 굉장히 크잖아요. 인원도 많고 안정적이고 아이들도 퇴원율도 적고 그런 이유가 초중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또는 점수를 가지고 이제 성적을 판단하다 보니까 아이가 실제로는 굉장히 못해도 부모님들은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제 학원을 잘 안 옮기는 거죠. 이제 고등학교만 가더라도 이제 매번 볼 때마다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오죠. 등급이 나오니까 매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이제 학생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이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의 실력을 실제로 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학원들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이제 성적들을 왜 안 나올까 중학교 때 잘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판단들을 하면서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올 때까지 그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옮겨 다니는데 보통 제가 이제 보면 1등급을 안정적으로 고1 때 받는 애들은 고2 때 가서도 이제 1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이과를 가도 잘하는 거고 고1 때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조금 흔들리는 거고 고1 때 3, 4등급 받는 학생들은 계속 그렇게 갑니다. 계속 그렇게 가고 그게 이제 단기간에 이제 극복되기가 만만치가 않죠. 아주 열심히 한다면 이제 극복이 되겠지만요. 이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는 가령 초등학생인데 개념 정도는 이제 혼자 다 해내는데 최상위 같은 거는 풀려봤더니 한 정답률이 8, 90%는 안 되고 한 70%대다. 혹은 최상위까지 못 가고 최상위 S를 풀린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할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얘가 이제 처음 배우는 거 쎄는 못한다. 연상교재부터 시작을 하더라. 그러면 그거에 맞는 어떤 학습 능력과 이해 능력을 얘가 갖춰졌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적이 보통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 점수를 가지고 초중 때는 판단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